같은 거 있죠. 우리 뭐 논문을 찾는다든가 2차 자료라고 합니다. 또는 뭐 구글링을 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조사 기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가 자료인지를 아는 것도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어떤 분야의 박사라는 사람들이 왜 박사냐 그러면 그 분야에 많은 자료를 갖고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자료인지를 아는 것도 기술입니다. 만약에 자료가 자료인지를 모르면 자료라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자료들을 다 언제 다 뒤지냐고. 그래서 자료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 이라는 것이고, 또 그 많은 자료를 수집했으면 또 그것을 뭘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분석할 수 있어야 돼. 분석. 거기서 가진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야 돼?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 과정을 통해서 뭘 내는 거야? 아이디어라는 것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공감이죠. 그 사람의 것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자와 남자는 너무 달라요. 여자들의 생각과 남자들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여자보다 남자들은 힘이 세요. 그죠? 그잖아요. 남자들이 더 힘도 세고 등치도 좋잖아요. 반면에 여자들은 좀 섬세하고 부드럽잖아요. 그죠? 약하고 남자에 비해서. 물론 여자 중에 개중에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남자보다 힘이 센 분들 있지만 똑같은 운동을 같이 한다면 훨씬 또 남자가 이렇게 세요. 예. 그래서 여자들이 그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가 남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여자 친구들과 소통하던 방식대로 남자와 하게 되면 너무 답답하고 미치는 거죠. 또 남자들은 남자를 대하는 방식으로 여자들을 대하게 되면 여자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쌓이게 되니까 매일 싸우게 되고,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변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공감해 가는 그런 과정을 가면 이제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런 싸움이 잦아지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만 변하기를 강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별할 때도 싫어서 이별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뭐해서 이별하니? 사랑하면서도 이별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거의 문제는 바로 이런 소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다양한 소통 중에서도 뭐 가지고 하는 거지? 광고 가지고 하는 거죠. 광고를 가지고 하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럼 광고라는 것을 가지고 소통할 때 다양한 우리가 이 문제인식, 자료 수집, 분석 이런 것들을 환경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분석? 환경 분석. 이 환경 분석이 뭐냐?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이 있었어요. 그죠? 내적 환경. 스왓 분석에서 SWOT 해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저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러한 조 선생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다양한 어떠한 살아오면서의 많은 어떤 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이렇게 열악하고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지금 뭐 범죄자가 되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정신과에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뭐 어떤 의사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아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런 어떤 환경이 지금의 그 사람을 만들었는지를 찾아내려고 다 분석을 해요.
마찬가지로 광고도 다양한 환경, 다양한 조건, 다양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잘 낸다는 것은 그림을 잘 그려서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림을 어떻게 잘 그려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 본 거 가지고 와, 잘 그렸다라는 감동을 줘서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림을 잘 그리면 도움은 돼요. 그러나 이 시험은 단순하게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잘생기고 이쁘면 도움이 돼요, 소통하는데. 그러나 잘생겼는데 사기꾼이거나 잘생겼는데 폭력적이거나 잘생겼는데 개이기적이거나 하면 여러분 처음에야 그냥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만나지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선생님처럼 이렇게 못생겼지만 너무 감동적이야, 사람이.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나만 사랑해주고, 자, 처음엔 싫어.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줄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외모는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야. 또 외모가 도리어 잘생겨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나 모양이 보기 좋은 것도 소통에 도움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어떤 아이디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때 잘 내 마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100%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내는 것이 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소통의 원리나 방법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대상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서 고려해야 할 어떠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 소통 방법은 어떻다? 동일하다. 가장 핵심은 공감하는 것이다. 공감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통해야 할 어떠한 대상이나 조건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리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면 자기 생각으로만 하려니까 경험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거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서, 시각 디자인은 이런 거구나.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거구나. 요거구나. 야, 그럼 이거 별거 없네? 요 느낌만 딱 들어오면, 요것만 딱 이해만 되면, 그림 좀 못 그려도, 컴퓨터 작업을 좀 못한다 해도 얼마든지 합격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게 원리도 개념도 이해가 안 되면 정말 한없이 끝없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냐?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단순하게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림으로만 접근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시각 디자인은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그래서 소통을 다루는 디자인이에요. 가장 핵심은 소통이다. 그래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 소통의 가장 핵심은 뭐다? 공감이다. 공감이라는 것은 역지사지다.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배려하고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얄팍한 경험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뺀 나머지의 환경을 조사해야 된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문제인식하는 이런 과정을 잘 거치면 그것들을 해결하게 되겠고, 해결하게 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소통이 참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소통을 연구한 기간만 해도 거의 이제 한 15년 이상 되는데, 20년 가까이 되죠. 강의한 기간을 보면 15년 이상 하여튼 되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왜? 예전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바뀌어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또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기도 하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통의 방식도 매회, 매번, 매년, 매 상황마다 막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항상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수준에서보다 약간 더 앞서가 있는 것도 괜찮죠. 하여튼 지금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통을 하는데 광고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광고가 이제 무엇인가? 또 항상 우리 또 왜라는 부분을 질문해야 되죠. 광고는 또 무엇인가? 광고. 자, 광고라는 것은 일단 누가 시작을 해야 되죠? 광고주가 있어야 됩니다. 광고주가 있어야 광고라는 게 실현이 되죠. 그죠? 자, 뭐 쉽게 광고주가 광고를 통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행사나 기타 어떤 그러한 서비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사거나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죠? 광고를 안 할 때보다 하게 되므로 뭐가 올라가는 거죠? 수익률이 올라가거나 효과나 효율이 올라가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광고입니다. 그죠? 광고라는 것은 이 광고주의 이미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하는 거예요? 표현하거나 PR하거나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기네 그 광고주가 목적한 그 목적대로 하고자 하는 행위가 바로 광고예요. 광고. 그지? 자, 그래서 이 광고도 광고주와 일반 소비자와의 뭐를 하는 거예요? 광고주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거죠. 소통.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 광고주는 소통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죠? 이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지 소통을 전문으로 잘하지는 않아요. 물론 광고주 중에는 광고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낼 줄도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교적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전문가지 소통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광고주가 광고를 해서 비용도 줄이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 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광고를 맡기면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줘서 그대로 실현하게 되면 광고 효과가 훨씬 좋아지더라라는 경험이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에게 있게 되죠. 또 기업인들이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일에나 열심히 하면서 돈을 주고 맡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해서 이제 광고를 제작하게 되면 그걸 대신 맡아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시각 디자이너라고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시각 디자이너 안에 광고를 해주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배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광고주를 첫 번째는 배려해야 돼요. 고려해야 돼요. 광고주는 어떠한 광고를 목적으로 하죠. 그죠? 광고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에라 뭐 써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목적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을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이 광고주. 시험에서는 이제 광고주가 뭐야? 시험 문제 출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이제 광고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광고주 또는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광고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광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광고의 기획, 즉 광고의 아이디어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아세요? 삼성? 놀리냐고요? 다 알죠, 그죠? 자, 삼성 같은 기업은 사람들이 어때요? 많이 알고 있죠. 많이 포지셔닝이 돼 있고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하는 광고와
이제 신생기업,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신생기업이 하는 광고는 기획 자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접근 방식이 틀리겠죠. 광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광고의 아이디어는 달라지니까 시험을 볼 때 광고주가 누구냐도 여러분들은 보고 그 광고주를 분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광고주들을 보면은 뭐 개인일 수도 있겠고 기업일 수도 있겠고 공공기관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업이 신뢰도, 그러니까 브랜드 신뢰도가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유명한 뭐 삼성이니 이런 회사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 기업들은 시험에서 잘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기업이 나온다든가 보통은 이제 공공기관의 광고주의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왓 분석할 때 이 광고주가 되게 유명한 광고주이거나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 그러면 강점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광고할 때도 기업 이미지를 좀 더 잘 표현을 해주면 광고의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광고주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그 분석을 하실 하나의 그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주는 정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정보원. 그러니까 광고주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걔들 거. 자, 내가 대신 어떤 광고주 거를 광고를 해줄 때 광고주가 와가지고 이거 광고해 주세요. 그럼 내가 네 하고서는 그냥 그림만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면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든가 사람들에게 PR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거를 어필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 제품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누구한테 달라고 하겠어? 광고주한테 달라고 하겠죠. 또 어느 적정 수준의 정보를 광고주가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시험 볼 때 문제를 내가 그냥 막 짜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은 정보를 다 줍니다. 물론 예전에는 어떤 기획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획 문제 자체가 주어진 거 안에서 하게끔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웬만한 자료는 다 주어집니다. 줘야죠. 내가 어떻게 알아? 실무에서도 뭐 광고 일을 받게 되면 그 광고주가 저에게 충분하게 광고 정보를 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광고주한테 요구를 해서 정보를 또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는 하나의 이제 광고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광고도 종류가 공적 광고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적 광고가 있겠죠. 공적 광고는 이제 공익을 위한 광고고요. 사적 광고는 이제 뭐 사적인 목적에 돈을 번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공적 광고는 크게 공익 행사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공익 광고 있죠? 공익 광고. 예, 요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공적 광고에 포함이 되고요. 사적 광고는 뭐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 같은 거 물건이나 이런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행사 있죠. 사적 행사. 공익 말고 사적 행사 광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광고.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광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공익 행사 광고가 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공익 광고도 종종 나옵니다.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공익 광고인데 상당히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품 광고는 얘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나오고요. 사적 행사 광고도 가끔 나오고요. 이미지 광고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네, 다 나와요, 다. 그래서 광고 정보, 내용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공익 행사하게 되면은 공익 행사 관련한 내용을 시험 문제에 줍니다. 이 행사는 뭐 몇 년부터 시작되었고,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이런 저런 설명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무슨 분석합니까? 환경 분석. 그래서 스왓 분석이라는 것을 이 정보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실무에서야 이제 필요하면 광고주한테 요구를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이제 그냥 여러분이 주어진 그 광고 그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시험을 낸 사람은 광고주고 그 사람이 준 정보는 정보원이죠. 문제, 시험 문제죠. 이거는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걸 어떻게 전달했을 때 효과와 효율을 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정보원입니다. 정보원. 그래서 정보가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도 아이디어와 기획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요 내용도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 광고 커뮤니케이션 기획하는 데 있어서 광고주를 고려해야 되고 정보도 고려해야 되겠죠. 벌써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원을 이제 누구에게 주는 거죠? 전달자, 바로 여러분이에요. 시험을 보는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주면 여러분이 뭘 내는 거야? 아이디어를 내시면 되는 건데 이 전달자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경험이 많은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그죠? 그렇잖아.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이 않은 사람. 이런 이제 구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요. 제가 잘하는 분야의 것을 하면 되게 잘하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의 것이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저도 좀 어려워요. 이제 제가 이제 컬러리스트도 강의를 하는데 한번 연락이 왔어요. 컬러리스트 기획. 그러니까 미국 마을을 만들겠대요. 미국 마을을 건축하는데 그 미국 마을에 이제 그 건축물에 들어갈 색을 좀 배색을 해달라는 그런 의뢰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천만 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노라는 거. 그렇게 비싸요? 그래요. 뭐 색 지정하는 게 뭐 이렇게 비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일을 주는 사람들은 한 돈 100만 원씩 주고 그냥 내가 뚝딱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제가 미국에 대해서 뭐 얼마 합니까? 미국 가봤어요. 또 그 광고주가 동부인지 서부인지 어느 지역의 미국인지 어떤 미국의 정체성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고 뭐 미국도 가봐야 될 것이고 전문가도 만나봐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과정을 하려니까 대략 한 달 정도 이상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내가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2천만 원 드는 거야. 그거 없이 그냥 대충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미군 부대 의정부나 이런 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군 부대 디자인 해달라고 하면 한 돈 100만 원 해줄 수 있습니다. 왜? 매일 본 게 미군 부대니까. 예. 그렇게 원하면 미군 부대 스타일로 하려면 100만 원. 근데 막연하게 그냥 미국 마을 만들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그냥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것처럼 광고주들도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걸 누가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죠? 예. 그래서 전달자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경험했던 거를 할 때는 싸게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분야를 새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그거 조사하고 이런 하는 과정이 하루하루 걸리는 시간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료 수집도 하고 모작도 하고 또 이렇게 실제 기획도 해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장소에 가면 이제 인터넷으로 구글을 뭐 이렇게 뒤져보지 않고 주어진 자료 안에서만 아이디어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 전달자로서 그러한 훈련들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달자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도 아이디어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전달자는 정보를 뭘 통해서 전달하느냐?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겠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매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겠지만
매체라는 것은 매개체예요. 뭔가를 연결해주는 매체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서로 지금 소통하고 있나요? 그쵸?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모바일, 또는 뭐 인터넷, 또는 TV, 뭐 이런 것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을 하게 되는 거를 우리는 매체, 그걸 매체라 그래요.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되게 많아졌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동네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통한 방이라 그러죠. 그런 것 외에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매 시간, 그 순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장점도 되게 많지만 단점도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100% 좋은 게 없어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반대로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항상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여하튼 매체라는 걸 연결을 해주는 건데, 최초의 매체는 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1대1 또는 1대 소수의 어떤 소통은 뭐 그닥 매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풀면 좋고, 그게 또 제일 좋아. 소통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만나서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시각청각, 후각, 촉각 가지고 소통하는 게 가장 좋지만, 1대 다수가 되는 경우, 이제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소통하는 방법으로서 처음에 나온 게 뭐냐 그러면 그림이에요. 그림. 자, 그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됐겠죠. 그죠? 과거 이제 이 그 동굴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벽화 같은 그림들 있잖아요. 잘 그린 그림도 있지만 좀 초등학생들 정도 수준의 그림만 그린 것들도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뭐 종교적인 의식도 있었고 뭐 이러는데, 저는 어떻든 소통의 수단이거나, 지금도 집에 보면 낙서하는 애들이 누군가요? 우리 보면 다 애들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인도 같은 데 갔는데 비가 많이 와. 근데 당장 집을 질 수 없어. 그럼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죠? 동굴 같은 자연의 어떤 그러한 피난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동굴 같은 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부모들이 이제 먹을 거 뭐 이런 것들 구하러 간 사이에 아이들은 어디에서? 동굴 속에서 있어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그럼 아이들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림을 그렸겠죠. 뭐 그래서 그림을 그린 건 아닐까라는 이렇게 하나의 가설이에요. 지금 저보다 더 전문가인